안녕하세요. 2023년 유럽 축구 1월 이적 시장 아무래도 압도적인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주도할 것 같고 또 실제로 프리미어리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보니까 이 경쟁 안에 있는 팀들 1월 달에도 전력 보강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순위 경쟁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국내 축구 팬들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적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빅6 팀들 그중에서도 토트넘과 경쟁하는 팀들의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지켜봤고 토트넘이 팰리스를 상대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는데 여전히 뭐 이제 4위를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낙관하기 어렵다까지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최근에 맨유가 잘 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국 어쨌건 간에 1, 2, 3위가 조금 치고 나갔던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좀 그러니까 지금 한 자리를 놓고 사실상 4개 팀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4개에서 5개 팀. 그렇죠. 뉴캐슬까지 포함하면 5개 팀이, 왜냐면 아스날하고 맨시티는 지금 너무 많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 팀들은 그냥 4위 안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3위하고 4위 이 두 자리를 놓고 5개에서 6개 팀이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뉴캐슬, 맨유, 토트넘, 리버풀, 첼시 이렇게까지 5개 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토트넘도 최근에 부진론을 겪었지만 더 심각한 팀은 첼시 아닙니까? 그렇죠. 첼시가 가장 안 좋았죠. 지금 현재 순위도 가장 밑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첼시의 고민 중에 하나는 일단 줄부상인 거거든요.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좌우 풀백 다 부상이죠. 주전 좌우 풀백 리스 제임스랑 벤치에 그리고 또 이제 포파나도 부상이고 그러니까 수비 라인 부상 굉장히 많고 또 중원에서도 칸테하고 로프터스 치크 그리고 공격도 못 하고 있는데 브루야마저 부상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장기 부상 선수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브로야는 알 시즌 아웃이고 캉테도 조금 늦게 복귀할 거라고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첼시인 거죠. 게다가 사실 첼시가 시즌 초반에 투엘 감독을 경질하는 일이 있기도 했지만 포터 감독을 데려오면서 조금 기대감들을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브라이튼 시절보다도 운영이 좀 아쉽다. 특히 이제 공격력, 득점력에 있어서는 해결책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영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득점 부족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한 시즌 문제가 아니고 거의 3시즌 넘게 이어지고 있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사실상 그러니까 그 디에고 코스타 이후에 제대로 된 공격수가 있었나. 그나마 아자르가 좀 버텨줬다가 그마저도 아자르 떠나고 나서 베르너니, 카이 하베르츠니 영입 여러 명 했지만은 다 실패했잖아요. 루카쿠도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루카쿠는 아직 소속이 돼 있는데 어쨌건 간에 하베르츠도 아직 소속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물론 페널티킥이 많았지만은 조르지뉴였고 이번 시즌도 현재 어쨌건 간에 득점 공동 1위로 하베르츠랑 스털링인데 4골씩밖에 넣지 못하고 있고 심각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팀 득점도 20골로 최소 득점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소 득점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할 정도의 공격 수준이 아니다. 중하위권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토트넘보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 떨어진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격은. 공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손케쿨보다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를 영입을 했어요. 물론 이건 그러니까 유망주 영입이긴 해요. 지난 시즌 그 노르웨이 리그에서 이제 15골 넣긴 했었지만요. 어쨌건 간에 노르웨이 리그 자체가 워낙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다비드 다트로 포파나를 영입을 한 겁니다. 사실 노르웨이 리그가 또 혼란을 배출했기 때문에 새로운 혼란이다.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혼란이 큰 거는 결국은 제츠부르크 가서니까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유망주를 영입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스코 다가마의 미드필더인 안드레이 산토스 이 선수는 이제 만 18세거든요. 그건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이제 1250만 유로의 영입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지금 저게 런던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 거거든요. 왔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메디컬 테스트랑 이제 워크 퍼밋이 나오면은 이제 영입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명의 선수들은 사실상 유망주 영입이고 유망주 영입에 그래도 나름 이적료를 좀 어느 정도 쓴 거거든요. 물론 그 안드레이 산토스에 대해서 이제 주니뉴 페르남부카노 있잖아요. 그 리옹 단장도 했었던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만 18세에 이만큼 준비된 선수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보다도 더 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뭐 립서비스의 가능성도 왜냐면 있으니까. 주니뉴가 이제 바스코다가마 출신이다 보니까 예. 나의 그 친정팀의 선수 잘 팔게 좀 입중 예. 얘기해준 것 같고요. 어찌됐거나 이제 첼시가 영입을 이렇게 한 것은 뭐 토르볼리 구단주가 오면서 즉시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좀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지난 여름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첼시가 굉장히 급한 영입들이 있는데 그 영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의 메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슬론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카사데이라던가 이런 유망주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싼 가격도 아니고 막 1,800만 유로, 1,500만 유로 이렇게 막 영입을 해가지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선수단이 지금 다 엉망이 되어 있는데 왜 영입 안 해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마라. 직전력 영입은 따로 하고 또 유망주 영입도 따로 해가지고 우리 2030년에 이 유망주들로 황금기를 이룰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영입 케이스가 축구의 메카와 이제 카사데이랑 이런 선수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결국 이 선수들이 만약에 포텐이 터져서 성장하면은 이 가격을 못 사니까 쌀 때 미리 사놓고 우리가 키우겠다. 약간 이런 좀 전략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결국은 이정료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이 썼어요. 또 첼시가. 2억 7,800만 유로 정도를 썼는데 수비 라인에 그 쿨리발리를 영입을 했지만 뭐 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수비 라인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영입이 또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파나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웨슬리 포파나요? 영입할 당시에도 우려점이 많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부상을 워낙 많이 레스터 시티에서 당했어가지고 그래서 웨슬리 포파나를 미국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까지 가가지고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다시 왔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이제 선진화되어 있으니까 그랬는데도 또 부상을 당한 거예요. 또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실상 못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디아시를 영입하게 된 거죠. 뭐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지만 3,800만 유로 이정도의 합의가 다 끝났다. 뭐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히어리고를 뭐 날렸고 또 메디컬 테스트도 이제 할 것이다라고 한 거죠. 그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이미 100% 합의했다고 하니까 이 선수가 이제 1월 지적시장에 와서 바로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쿤쿠 얘기는 오랫동안 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은쿤쿠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됐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 물론 오피셜에 뜬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뭐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해가지고 영입을 했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은쿤쿠는 이번 겨울 영입이 아닌 여름에 이제 합류할 것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공격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 겨울에 와야 되는데, 뭐 이제 은쿤쿠를 데려온다고 올 시즌에 공격진 개선이나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경쟁이 어렵잖아요. 어쨌건 간에 라이프치히 쪽에서 반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라이프치히가 어쨌건 간에 16강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이게 그 바이아웃 조항 자체가 확실한 건 아닌 상태다 보니까 이게 그가 무조건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류의 바이아웃이라기보단 구두 계약성에 가까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또 은쿠쿠와의 순위를 생각해서 그렇죠. 좀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영입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줄부상인 풀백 라인에 이제 월드컵 스타가 또 물망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유라노비치를 영입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 제임스는 조금 오래 걸릴 예정이지만은 벤치엘은 이제 조만간 복귀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쨌건 간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없는 건 아니니까 영입을 안 하는 걸 더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하긴 해요. 왜냐면 유라노비치가 나이가 어린 선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싼 가격에 영입할 수 있으니까 현재 1,500만 유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1,500만 유로에 급한 불을 끄는 영입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첼시의 장기적인 플랜하고는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서 대단한 특급 선수라고도 볼 수 없고 정말 애매한 어중간한 선수다 보니까 리스 제임스가 회복해서 만약 부상을 안 당한다면 조금 잉여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리스 제임스가 계속 다치고 있어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리스 제임스가 확실하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오자마자 다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명의 주목할 선수가 역시 또 한 명의 월드컵 스타. 첼시가 월드컵 많이 봤나 봐요. 열심히 본 것 같은데 엔소 페르난데스를 좀 데려오기 직전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애매하다고요. 일단 뭐 엔소 페르난데스가 첼시로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첼시 쪽에서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벤피카 쪽에다가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대요. 바이아웃 금액이 1억 2천만 유로거든요. 근데
첼시가 약속을 바꿔서 지금 8,500만 유로를 비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훨씬 적은 액수네요. 훨씬 적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 솔직히 말하면 8,500만 유로도 충분히 많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지만은 아니 1억 2천만 유로랑 비교하면 바이아웃 조항이 그거니까 예. 그건 벤피카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예. 예, 그런데다가 약속까지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다라는 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지금 엔소가 첼시에 오게 된다면 분명히 중앙에 활기를 좀 불어넣을 수 있는 네. 자원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지만 요게 애매하면 사실 다른 영입들이 당장 전력에 큰 도움이 되느냐. 그럼 첼시는 지금 중원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캉테가 중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캉테가 이번 시즌 거의 못 뛰었잖아요. 예. 거의 못 뛰었고 조르지뉴는 보호가 필요한 선수고 쓰기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예. 거기다가 코바치치도 부상이 많고 예. 그리고 뭐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자카리아 급하게 영입했는데 자카리아도 그동안 안 쓰다가 이제서야 쓰고 있는데 자카리아도 첼시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일단 임대 영입이니까 예. 그럼 뭐 확실한 자기네 선수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 외에는 갤러거라던가 아니면 마운트라던가 이 선수들은 조금 더 이선 자원에 더 가까운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소 같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예, 사실 엔소는 뭐 다른 많은 팀들도 원하고 있기 예. 때문에 첼시가 지금 확실하게 질러야 되는데 왜 주저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대안이 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는 맥케니 같은 경우는 그냥 구단주가 미국인이니까 그냥 연결된 게 아닐까. 예, 가능하네요. 근데 이적권이 많은 선수니까. 예, 어쨌건 간에 이게 그 ESPN은 미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ESPN에서 보도한 게 맥케니가 원래 본머스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떴었거든요. 예. 근데 본머스를 거절했다. 그리고 또 빌라도 거절했다. 그 이유가 첼시와 토트넘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토트넘도 오랫동안 연결이 됐긴 했죠. 네, 지금도 연결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좋은 구단을 가기 위해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원하는 걸까요? 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들도 다 보머스는 물론 이제 예. 확실하게 원했겠지만, 첼시와 토트넘은 영입 리스트의 후수인. 예, 그러니까 후순위겠죠. 하더라도 정 안 되면은 급한 불 끄는 식으로 영입을 그렇죠. 하려는 거겠지. 예, 1순위 영입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 사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미국 대표 선수 중에서는 또 유명한 선수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일리 구단주가 관심이 좀 이제 있을 수는 있다. 네. 그리고 마카리스터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브라이튼에서 잘하기도 했지만 네. 월드컵 스타. 예. 네. 맥칼리스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이 브라이턴에 복귀해가지고 바로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디 애슬레틱하고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이적을 딱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된다면은 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맥칼리스테르 같은 경우는 첼시는 여름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조르지뉴가 나가는 자리로 데려오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적으로는 약간 엔소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유형이니까요. 네, 같이 살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포터 감독과 브라이튼에서 함께 좋은 또 시즌 보내던 와중이기 때문에 포터의 아이들이 모인다라는 의미로서도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가장 원하는 미드필드는 누구나 다 아는 잉글랜드 국대 미드필더 벨링엄과 라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벨링엄하고 라이스 같은 경우는 근데 첼시 쪽에서는 여름 영입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 유력 기자들 있잖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엔소 영입한다고 했을 때, 그 첼시 팬들이 안 그래도 라이스가 첼시 유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스에 대한 그런 애정이 되게 깊은데, 우리 엔소 영입하면은 라이스 영입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엔소와 라이스는 별개다. 우리 돈이 많다. 둘 다 할 수 있다. 비싸도. 예, 뭐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여름에 대신 여름에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도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웨스트햄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이 선수들을 얼마를 준다고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벨링엄 같은 경우는 첼시가 가깝지는 않나 보죠. 다른 팀들이 더 가까운 상태다 보니까 원할 수는 있어도 뭐 굳이 따지자면 라이스가 좀 더 가깝다. 그 첼시가 벨링엄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챔피언스리그를 획득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그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팀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스야 워낙 유스 출신이니까 뭐 그거에 정에 기대서 뭐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벨링엄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없으면은 아예 오퍼조차 받지 않겠죠.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이게 좀 흥미로운 소식인 것 같아요. 이 무드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스날이랑 밀도 있게 얘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하이제킹 소문이 있다. 첼시가. 예,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샤흐타르 단장인 다리우스 스르나 예. 이제 예전에 그 샤흐타르의 레전드. 전설이죠, 말 예, 그대로. 크로아티아 축구의 전설이. 예, 역대 최고의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샤흐타르에서는. 예, 첼시하고 맨시티 경기를 보러 올 거래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은 첼시가 무드리크하고 그 대화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노가 주구장창 무드릭은 아스날이 우선순위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첼시가 무드릭에 관심이 있지만은 아스날이 우선순위다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약간 조금 스탠스를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경쟁을 또 붙이는 느낌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그리고 첼시가 어쨌건 간에 득점력이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골을 못 넣다 보니까 결국 공격수 영입은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지금 첼시가 또 세리에A의 대형 공격수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네요. 예, 뭐 그러니까 레앙이라던가 블라호비치도 이제 링크가 뜨고 있긴 한데요. 레앙 같은 경우는 일단 재계약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재계약이 안 되면 이제 근데 겨울에 이적할 선수는 아니라고 봐요. 예, 네. 레앙은 여름에 이적할 선수고 블라호비치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좀 상당히 뜨겁게 매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요. 예. 유벤투스가 그 장부 조작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 연봉을 깎자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몇몇 선수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슈퍼스타 호날두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줄이고. 일괄적으로 줄인 걸로 하고 실제로 돈을 줬죠. 예, 돈을 줬는데 이게 걸렸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장부 조작에 걸리게 되면은 원칙은 하브리그로 강등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보드진들 다 사임했잖아요. 네. 네드베드도 사임하고 전부 다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유벤투스 혹시 원칙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때리면은 세리에 B로 강등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스타 선수들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블라호비치가 매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블라호비치도 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이 또 결정되는 데서는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당장 한 달 안에 결론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1월 이적 시장에 블라호비치가 나가는 것도 역시 어렵다. 역시 이 선수들도 여름이 돼야 좀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이제 블라호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다른 거 생각했으면 아스날 이미 갔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겨울 때. 근데 본인이 유벤투스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해가지고 유벤투스 아니면 안 간다 그래가지고 피오렌티나랑 싸우면서 유벤투스에 간 케이스인 건데. 예. 근데 이브 리그로 간다면 당연히 떠나겠죠. 아, 그렇죠. 이브 리그로 간다면 근데 제 말은 예. 그게 아니라면은 이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첼시가 노려야 되는 것은 조금 더 급이 낮은 공격수들일 것 같은데요. 조나단 데이비드하고 이제 무코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무코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계약 기간이 이제 이번 시즌까지다 보니까 근데 무코코는 저는 뭐 즉전력감보다도 물론 뭐 이 선수는 그 슈퍼에메카라던가 카사데이나던가 다비드 포파나라던가 이런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검증된 선수긴 하지만은 그래도 2030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봐야죠. 나이가 아직도 많은 18세 그렇죠. 이제 간 넘었거든요. 당장 이 선수한테 뭐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운명을 맡기기는 좀 그렇고 데이비드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좋은 선수지만 뭐 첼시의 공격진을 그렇죠. 이끌어갈 선수는 아니잖아요. 첼시급은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엔 그래서 조금 이제 유명한 스타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 선수가 뭐 꾸준히 이제 아틀레티코를 떠난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앙 펠릭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과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첼시도 레이스에 끼어들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건데 로마노는 거기에 대해서 첼시 같은 경우는 엔소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펠릭스에는 현재까지는 별로 그 접근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은 조금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에 이제 펠릭스 선수가 아틀레티코를 떠날 경우 프리미어리그가 유일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1월달에 옮긴다면 정말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펠릭스 같은 경우는 얘기 나오는 게 두 가지 방안이죠. 판매를 한다면은 원금을 회수하고 싶다인 거고 그러면 1억 2,600만 유로죠.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지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임대죠. 2,100만 유로. 써보고 이제 괜찮으면 1억으로 다시 하자. 이건 이제 어떤 팀이 더 간절한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스날도 원하잖아요.
네, 그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수가 이제 장기 부상 후 빠진 데다가 최전방 공격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측면 공격도 에미 스미스로하고 리스 넬슨이 다 부상인 상태긴 하거든요. 물론 뭐 이 선수들이 그렇게 중요 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왼쪽 측면 공격수도 어쨌건 간에 마르티넬리 한 명밖에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싹 한 명밖에 없다시피 하고 물론 뭐 비에이라가 뛰거나 뭐 할 수 있더라도 이 선수가 뭐 전형적인 윙어형 선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케티아 한 명으로 하기는 뉴캐슬전에 결국 한계를 드러내긴 했죠. 그전 경기들까지는 잘했지만은 뉴캐슬전에 그 강팀 상대로는 이게 조금 약하다. 근데 아스날이 그냥 4위만 경쟁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영입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아스날은 1위예요. 예, 우승을 노릴 수 있으니까. 적기니까 한번 써볼까 돈을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공격지만 문제가 아니다. 아스날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적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 성적을 보자면 아스날은 이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어서 뭐 전력 보강이 시급해 보이진 않지만 우승이 보이니까 이제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안 좋은 상태인 토트넘보다 적극적으로 1월 달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원 같은 경우는 그 아스날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어린 팀이잖아요. 정말 그 어린 선수들로 다 차 있는데 중원은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죠. 다 그러니까 만 30세라고 봐도 무방한 데다가 그 엘레니는 뭐 이번 시즌 끝으로 계약 만료인 데다가 뭐 이 선수는 수비 원툴인 거고 로콩가는 실패한 영입처럼 보이고요. 현재까지 판단이 그래서 이제는 쓰이지도 않고 있잖아요. 로콩가. 그리고 파티도 저희가 이제 파티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원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고 실제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더글라스 루이스 영입을 계속 시도를 하다가 막판에 어그러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활발하게 아스날을 알아보고 있고 또 앞서 이제 첼시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무드릭과는 아스날이 계속 꾸준히 연결이 되어 왔고 실제로 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뭐 아르테타 감독이 무드릭한테 완전히 꽂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무드릭 같은 경우는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인데 뭐 굉장히 빠르고 양발 전부 다 잘 쓰고 이런 선수인데요.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오퍼액은 4천만 유로에 플러스 옵션 2천만 유로를 제시했대요. 근데 샤흐타르가 그걸 거절하니까 그러면 5천만 유로에 거기다 이제 옵션을 추가하는 형태로 다시 이제 제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샤흐타르는 더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 1억 유로는 달라. 안토니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안토니가 지금 많은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무드릭 같은 경우는 이미 아르테타 감독하고도 한번 여름에 만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드릭은 아스날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현재까지는. 뭐 일단 이게 협의가 잘 되고 가면 금액만 맞으면 아스날이 말씀하신 이선과 측면 공격 뎁스를 강화할 수 있는 무드릭을 데려올 가능성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아스날의 영입 기조와도 맞죠. 어린 선수 영입해서 가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펠릭스도 분명히 아스날의 관심 대상인 건 맞고요. 또 이제 와히 선수도 리그왕에서 뭐 리그왕 선수들과 아스날이 인연이 많으니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몽펠리에에서 뛰고 있는 184cm의 공격 전 지역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인데요. 보급형 음바페. 어쨌건 간에 이 선수도 근데 멘데스 사단이거든요. 그건 멘데스 사단의 2명, 멘데스와 만났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명을 영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역시 아스날이 또 맨시티 이중대라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도 연결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뭐 물론 맨시티에서 예전에 수석 코치직을 수행했던 게 있다 보니까 맨시티 선수들에 대한 뭐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페란 토레스는 저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블라우비치 어게인 또 떴는데 이거는 더더욱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급한 팀이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또 소문에 나오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원 뎁스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계속해서 오랫동안 아스날과 연결되어 왔던 틸레망스 선수가 있고 또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마칼리스터는 거의 뭐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뭐 틸레망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이제 계속 아스날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거든요. 레스터와. 그래서 요새 이 선수가 집도 팔고 거의 그 콘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스날이 틸레망스는 영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카랑 물론
뛰는 위치가 오른쪽 메찰라와 왼쪽 메찰라는 차이가 있긴 한데 스타일이 너무 겹쳐요. 그렇죠. 킥의 강점이 있고 민첩성이 떨어지고 장단점을 조금 보유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카가 떠나지 않는 이상에는 자카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칼리스터가 좀 더. 예,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영입이라고 보지만은, 뭐, 이거는 이제 여름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영입인 거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라비오라던가 또 이제 빅토리아 기마랑이스에서 뛰고 있는 이브라이마 밤바가, 이거는 이제 그 포르투갈 언론들에서 계속 12월부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뭐 에이전트들 단계에서는 좀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흘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뭐 특히 이제 1월 달에 뭐 아스탈이 뭐 약간 좀 덜 검증된 선수를 데려올까. 다만 이제 그러니까 라비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은 마감이잖아요. 근데 예. 라비오 같은 경우도 유벤투스가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베로니카가 예. 너무 많은 연봉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되고 있는 실정인 예, 거죠. 지난 여름에도 맨유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어머니가 원하는 연봉을 줄 수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밖에 없어서 예. 저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곧 이 선수를 보게 되지 않을까. 예. 어디가 됐든지. 저도 그럴 거라고 그런 생각이 합니다. 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얘기할 팀이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인데 뭐 사실 맨시티는 보강을 안 해도 보강이 절실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간에 맨시티도 약점인 부분들은 있어요. 일단 뭐 수비 쪽이 워커가 조금 내려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수비 쪽이 부상이 계속 많았거든요. 예. 지금도 어쨌건 간에 라포트하고 디아스가 부상인 상태고 두 주전 센터백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실점을 계속해요. 최근 7경기에서 첼시전 한 경기 제외하고는 그것도 리그컵이었거든요. 리그컵이니까 백업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 경기. 그리고 그 경기에서 맨시티 질 뻔했어요. 경기 내용은 2대0이었는데요. 그 경기에 오르테가 골키퍼가 미친 선방쇼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2대0으로 이겼던 거지,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특히 4경기 연속 실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비 쪽에 조금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는 데다가 저기 보시면 완전히 이제 지난 시즌이랑 이게 왼쪽이 지난 시즌 베스트 11 출전 시간으로 따진 베스트 11인 거고 오른쪽이 이번 시즌 베스트 11인 건데요. 지난 시즌 베스트 11에 있었던 수비 쪽 보면요. 싹 바뀌었잖아요. 그 칸셀로 한 명 빼놓고. 아칸지 선수가 이제 나름 이제 잘해줬기 때문에 보강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약간 그렇죠. 워커도 부상에다가 컨디션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스톤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고 있고 디아스랑 라포르트도 부상이 좀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 특히 라포르트는 거의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뭐 사실 워커 같은 경우 월드컵에서도 음바페를 잘 막았기 때문에 좀 살아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와가지고 아직도 못 뛰고 있는 상태니까요. 모든 걸 월드컵에 불질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맨시티도 뭐 김현재 선수에게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수비가 급하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측면 공격은 좀 약화가 됐거든요. 물론 뭐 그가 스털링과 제수 같은 경우 선수들이 본인이 떠나고 싶다는 그게 강했기 때문에 떠나 보낸 거라고는 하더라도 두 선수가 그리고 맨시티에서 아쉽다 얘기들을 듣긴 했지만 스털링이 그래도 지난 시즌 13골 5도움으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고요. 제수도 윙에서 뛰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거의 8골 8도움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나간 자리를 사실상 뭐 이게 교체가 잘 되지도 않은 데다가 마레즈가 지난 시즌에 11골 5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1골 1도움 득점 생산성이 확 떨어졌어요. 마레즈가. 그리고 그릴리시는 여전히 골을 못 넣고 있고요. 1골 2도움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전천후 백업 자원이자 로테이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의 급이 좀 떨어졌다. 스털링과 제주스 안 좋은 얘기 들었지만 그게 잘한 거였다. 그리고 더 문제가요. 스털링하고 제주스는 그나마 포워드형 이제 측면 자원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맨시티 선수들은 전부 다 측면에 서는 선수들이 미드필더형이에요. 그나마 그릴리시하고 마레즈가 윙어형이지만은 이 선수들도 어쨌건 간에 막 직선적으로 가는 유형은 아니고 거기다가 베르나르도 실바하고 이제 필포든하고 측면에 서잖아요. 이 선수들은 미드필더예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윙어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미드필더인데 측면에 서는 거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속도감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와 잘 맞는 선수가 데브라이너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측면 공격수로 추가적으로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사실
필립스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공개적으로 또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이 쪘다라고. 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도 있는데다가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죠, 현재. 네. 거기다가 중원 뎁스 자체도 얇아요. 네. 그러니까 뭐 베실바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윙으로도 많이 뛰죠. 포드는 이제 윙에서 거의 뛰죠. 네. 그러다 보면은 중원에 있을 수 있는 선수가 로드리, 그리고 귄도안, 케빈 데브라이너 이렇게가 주전으로 거의 뛰고 있거든요. 근데 귄도안도 어쨌건 나이도 있고 그리고 귄도안도 계약 이제 만료를 앞두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데브라이너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원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수비 라인, 뭐 측면 공격, 뭐 미드필드 라인까지 실제로 맨시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선수 영입의 필요성들이 좀 크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맨시티가 현재 그 벨레스에서 뛰고 있는 20세 이하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로네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 자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미드필드의 새로운 기술을 이제 알바레스의 성공 사례처럼 아르헨티나에서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수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월드컵에서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준 그바르디올 그리고 이제 세리에아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스칼비니가 언급이 되고 있네요.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멀티 자원이라는 거죠. 네. 그바르디올도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볼 수 있고 스칼비니는 폭백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는 선수죠. 예. 그바르디올도 수비형 미드필더 세우면 잘할 겁니다. 그바르디올은 뭐 축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뭐 맨시티가 원한다면 또 이런 선수들도 당연히 좀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근데 그바르디올은 이번 겨울에는 절대 안 떠날 거고요. 이 선수는 바이아웃 조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그래서 1억 5천만 유로를 지불해야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최소 1억 2천만 유로. 스칼비니는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근데 스칼비니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현재 아탈란타 구단주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스칼비니는 우리 아카데미 프로젝트의 상징가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심지어 뭐 떠난다고 하더라도 시즌 중에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뭐 지금 이적 시장에 언급되는 선수들이 많이 겹쳐요. 레앙도 맨시티랑 연결이 된다. 네. 그리고 뭐 벨링엄도 연결이 되고. 예. 근데 이제 레앙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가장 적극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레앙의 스타일적인 부분을 보면은 맨시티에 필요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건 간에 그 SNS 같은 거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맨시티 팬들이 사네 스털링 시절이 굉장히 그리워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돌파해주는 화끈하게 축구해서 그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SNS에 지금 뭔가 측면이 조금 답답하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레앙은 좀 맞는 유형의 선수인 거잖아요. 월드컵 때는 그러지 못했지만. 근데 어쨌건 여기 보도상으로는 칼치오 메르카토 웹에서 글리시아 막교환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 밀란이 연봉 감당 못해요. 그릴리시. 그릴리시는 이제 맨시티에서 계약 기간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벨링엄하고 사카를 동시에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뭐 벨링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데브라이너의 뒤를 이을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카는 이 선수도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거든요. 근데 아스날하고 아직까지도 아스날에서 계속 재계약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여름까지 안 되면은 판매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어찌됐거나 이 선수들이 이제 1월달에 옮길 자원들은 역시 아니고요. 그 결국에 맨시티도 당장 1월달에 밀도 있는 영입이 이루어지긴 좀 쉽지 않다. 사실 맨시티는 겨울에는 페론의 저 유망주 영입 제외하고는 당장 영입은 안 할 거예요. 그럴 것 같고요.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또 코디 각포도 영입을 했고 뭐 추가 영입이 있을까가 좀 가장 관심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클롭 감독이 디아스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그래서 장기 부상으로 아웃되고 조타도 장기 부상이고 피르미누도 부상이었고 뭐 그리고 미드 쪽에도 부상자가 상당히 많고 그 팀이 절반이 모두 빠졌어요. 리버풀은 이번 시즌 내내 부상 병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클롭이 공격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각포를 영입해가지고 급한 불을 끈 거죠. 어찌됐거나 이 선수가 뭐 공격의 전지력을 소화할 수 있고 월드컵에서 일단은 워낙에 이제 화제를 뿌렸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그 외에도 로사노라던가 뭐 마르크스 티랑이라던가 무코코 같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저는 각포 영입하기 전에 그냥 이런 것들은 흘린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상 아니고
그나마 가능하다면 무코코? 왜냐면 어리니까. 무코코 워낙 어린 선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클럽 감독이니까 도르트문트하고의 그것도 있어서 무코코는 그나마 좀 있지 않을까 싶더라도 로사노나 티랑은 이제는 중복 투자가 된다. 물론 굳이 뭐 강화의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네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현재 그러니까 어쨌건 누네스가 엄청나게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걸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가운데 이제 미드필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선수는 많은데 좀 이제 확실한 자원이 없다. 특히 이제 베테랑들이 조금 이제 몸 상태 문제를 보이고 있죠. 핸더슨도 내려오고 있고요. 파비뉴가 갑자기 이번 시즌 부진하고 티아고 알칸타라 계속 부상이죠. 나비 케이타 맨날 부상이죠. 커티스 존스 그리고 또 이제 뭐 체인벌린 이런 선수들도 뭐 부상에다가 그리고 기대만큼 성장 못하고 있고 하비 엘리엇, 파비오 카르발류 약간 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제임스 밀러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리버풀이 오랫동안 또 연결되는 선수가 바로 벨링엄이에요. 지금 벨링엄은 뭐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은 다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벨링엄의 가장 적극적인 팀이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죠. 리버풀이 여름에 원래 미드필더 영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벨링엄에게 올인하기 위해서 영입하지 않았다가 리버풀 그 전담 기자들의 모든 주장이었거든요. 원래 추하 맨유도 연결이 됐었는데 카세미로가 이제 뭐 맨유로 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화끈하게 질렀고 그 안에서 리버풀도 관심은 있었지만 무리하게 오버페이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벨링엄을 산다 뭐 그런 기조였잖아요. 그래서 벨링엄에게 올인한다였는데 문제는 벨링엄이 지금 주가가 더 올랐어요. 월드컵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경쟁 붙을 경우 패배할 수도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선수가 이제 울버햄튼에서 오자마자 좀 좋은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네스 같은 경우는 여름 영입밖에 안 되죠. 이 선수가 왜냐면 이미 스포팅 리스본에서도 경기를 뛰었고 그 울버햄튼에서도 뛰었기 때문에 이미 두 개의 구단에서 뛰어서 한 시즌에 세 팀에서 뛸 수는 없는 규정이 있죠. 거기다가 뭐 로페테기 울버햄튼 그 새 감독이 리버풀과의 링크에 대해서 우리는 뭐 우리 선수고 그는 여기서 행복하기 때문에 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역시 월드컵을 통해서 주가가 오른 암라바트도 뭐 토트넘과도 연결이 됐지만 리버풀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건 뭐 암라바트 같은 경우는 벨링엄과는 별개의 영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영입. 거기다가 또 어쨌건 간에 파비뉴도 내려오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벨링엄은 조금 더 윗선에서 뛰는 선수잖아요. 반면에 이제 암라바트는 조금 더 밑선에서 뛰는 선수니까 그래서 그런 옵션으로 암라바트도 고려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마누코네 메넨글라드바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죠. 마누코네 영입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뭐 이 선수도 뭐 힘도 좋고 또 패스 센스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프리미어리그 와도 잘할 것 같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리버풀이 정말 강하게 원한다면 뭐 1월에도 데려올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명은 1월 영입이 가능한 선수들. 앞에 이제 마테우스 누네스와 벨링엄은 1월 영입이 불가능한 선수들.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 역시 뭐 가장 큰 이슈가 월드컵 기간에 호날두 선수와 결별하면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좀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사실 테나 감독이 온 이후에는 마시알도 폼이 좋고 레시포드가 골을 잘 넣고 있긴 하지만 역시 전문 공격수 무엇보다 좀 건강한 공격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그러니까 득점력이 좋은 윙포워드지 최전방에서 뛰게 하면은 잘 못하거든요. 키핑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최전방 원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마르시알 딱 한 명이에요. 현재 맨유에는 마르시알 딱 한 명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상이 너무 많습니다. 뭐 처음에 프리시즌 잘하다가 햄스트링 올라와가지고 못 뛰었고 또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도움 올리면서 리버풀전에 잘하네 했더니 아킬레스건 다쳤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맨시티전에 그래도 이제 불씨를 살리는 골을 넣고 살리고 에버튼전까지 활약을 했는데 허리 부상을 또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또 부상을 당할지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마시알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하다. 안 그래도 두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팀이 제대로 굴러가요. 마시알이 있어도 한 명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시알의 상태를 생각하면은 더 영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마시알은 또 경미한 부상인 상태입니다. 또 살짝 부상을 입었고 그런 가운데 몸 상태가 아닌
마음에 문제가 있는 네. 산초 이슈도 있어요. 예, 산초가 그 월드컵 명단에서 탈락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블랙으로 만들었죠. 네. 완전히 블랙으로 만들고 상당히 그가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테나우 감독이 그 네덜란드 보내서 네덜란드 코치들과 함께 개인 훈련을 시키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복귀를 못하고 있었죠. 복귀를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어제 날짜에 캐링턴에 마침내 왔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옷 입은 거 봐도 여전히 우울증에 네.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싶을 정도로. 우비를 입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 혼자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차에서 저기 예. 예, 아주 그 어눌합니다. 예, 어쨌건 간에 예, 산초는 좀 그런 이슈도 있는 데다가 또 안토니도 부상이고요. 예. 또 이제 반더베크는 큰 부상이라는 얘기들이 있죠. 물론 그렇죠. 뭐 나와도 못했지만은 예. 그리고 그린우드는 저희가 잘 아는 그 예, 그린우드 이제 뭐 범죄자죠. 예. 이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범죄자죠. 예, 선수를 다시 예. 못해요. 예, 그래서 예. 공격수와 뭐 이선까지도 좀 보완이 예.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뉴캐슬에서 임대로 데려왔던 백업 골키퍼 두브라부카가 뉴캐슬의 사정 때문에 돌아갔어요. 뭐 뉴캐슬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데려간 것도 있고, 또 맨유 자체도 현재 솔직히 말하면 두브라부카가 그렇게 잘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발밑 문제를 굉장히 드러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영입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버틀랜드, 예전에 그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경기에서 네, 너무 예전인데요. 예, 10년이 넘었는데. 혀의 이 네, 파란색, 예. 네. 그랬던 골키퍼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엔 맨유도 여전히 많은 영입이 필요하다. 이 화려한 영입 리스트가 있는데 너무 갑자기 많아요. 열자마자 그 이름이 보이네요. 예. 김민재. 아, 예. 예. 열자- 근데 김민재는 여름 영입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콜로무아니, 예. 예. 그리고 뭐 맥케니, 뭐 지루, 펠릭스, 마르크스티랑 그리고 프랭키 데용 또 있고요. 블라우비치 있고 뭐 하피냐 있고 뭐 예. 너무 많아요. 엔소 페르난데스도 있고, 심지어 뭐 모라타도 있고, 테리어도 있고, 픽포드도 있고, 데브라이도 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디오고 코스타 그 포르투갈 대표 골키퍼. 네. 그리고 또 이제 얀존모 골키퍼도 있고, 무코코도 있고, 그바르디오도 있고, 너무 많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그 팀들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드렸냐면요. 맨유 이번 겨울에 한 명도 영입 못할 수도 있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구단의 문제. 예. 구단에서 뭐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는 구단을 팔 생각이다라고 예. 발표를 한 정말 이례적인 그 발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판매 전까지는 선수 영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적료 지출을 안 하려고 한다. 이제 팔 건데 우리가 돈 쓰기 싫어. 그렇죠. 약간 이런 스탠스일 거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디애슬레틱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구단이 매각이 되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올 거니까 그때 뭐 이 리트를 갖고 움직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아브람 글레이저가 그렇게 얘기했죠. 빠르면은 봄쯤에 아마 구단 매각이 이루어질 예. 것이다. 근데 봄이면은 여름에 이적 시장이 끝났다. 결국 이제 여름에 모든 돈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맨유는 지금의 스쿼드로 4위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럴 위험성이 높죠. 예. 지금 그러니까 테나우 감독이 좀 답답할 거예요. 솔직히 예. 말하면 공격수는 무조건 영입해줘야 되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런 가운데서도 4위까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테나 감독이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맨유의 상황이 또 중요한 거는 우리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또 한국의 팬들이 있고 예. 또 그런 과정 속에 토트넘과 맨유가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4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 아닌가 싶거든요. 예. 지금 많은 그런 팀들에 대해서 링크도 있고 뭐 얘기도 많고 뭐 상황들을 짚었는데 토트넘은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이적설은 있었지만 조금 공신력 있는 믿을만한 유력한 소문이 없더라고요. 유력한 소문 하나 있죠. 페드로 프로. 예, 근데 그 선수는 토트넘을 응원하거나 경기를 지켜본 팬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포지션이냐. 많은 팬들이 미드필드 라인의 패스 요런 예, 걸 좀 그런 거 답답해하고 있죠. 또 다이어를 그만 보고 싶다. 음. 센터백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별도로 좀 예. 이제 준비를 해서 연결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함께 좀 얘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팀들에 비해 조금 이제 링크의 밀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토트넘 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또 부버지 김현민 기자가 추천하는 영입 리스트까지 얘기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어지는 토트넘 허스퍼의 겨울 이적 시장 분석까지 정주행 부탁드립니다.